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매주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은 저녁 가족 모임이 좀 있어서 저녁에 진행을 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한번 주중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코스피 2년 7개월 만에 역사적으로 또 신고가를 지주가 달성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의 장이 좀 펼쳐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뒤에서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리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IT 반도체의 상승장이 나왔고, 그에 더불어서 또 산은의 지원하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쪽 섹터가 또 엄청난 거래대금 동반한 시장의 중심 섹터로 오늘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많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금호산업이라는 종목을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고, IT 섹터의 매수 타점이 조금 늦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IT 섹터 아무래도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의 IT 종목을 들고 계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강력하게 홀딩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대 자금의 유입 속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코로나 확진세가 지속되는 모습 속에 국내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이미 코로나 이슈로 인한 하락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수로 작용을 합니다. 빈번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방보다 상방이 유효한 시장이고요. 오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벤트가 터졌는데 추후에도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에 편승을 못했으면 아무래도 이벤트가 끝나서 또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매매를 잘 처분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장중에 5%가 가까운 상승과 SK 하이닉스가 9%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일단 두 거대 공룡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조정은 필연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IT 중소형주는 돌아가면서 저는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갑작스럽게 외국인은 IT, 특히 반도체를 매수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나, 거대 자금과 함께 나온 돌파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면서 그간 상승하지 못했던 IT 섹터에 광명이 찾아온 듯 합니다. 그간 바닥권에서 코로나 관련된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근데 대다수의 IT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엄청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코로나 흔히 말한 잡주보다도 못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 고른 상승장이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이용해서 이번에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 하면 그냥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한번 신규 상장 종목들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소록수 대장만 골라놓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코로나 확산발 거리두기 격상 우려가 또 오늘 시장에 대두되고, 또 2에서 4주 내에 300, 400명대 확진자 발생 가능성 소포도 나오는 등 코로나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약간 다른 철저히 소수 종목에서만 반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원격
소프트캠프, 그 다음에 응압병실, GH 신소재, 그 다음에 교육, YBM넷, 마스크는 패스.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종목으로만 압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는 이 해운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번에는 또 중공업 섹터가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은 수년 동안 바닥을 다지던 섹터에서의 흐름,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 부족과 그 다음에 해운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배,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물량을 못 맞추고 있는 이슈도 많죠. LNG선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선도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로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운, 그리고 조선 섹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장중에 많이 움직임을 보였던 이 가덕도 김해공항 백지화 이슈가 내일 아마 발표가 날 듯하며, 이제 내일은 매도 타점을 잘 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네, 특히 이 두 종목이 아예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게 이 아이큐어를 사우나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상한가 아래다가 밑에다가 좀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체결이 됐는데 그게 엄청 떨어져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3%대 체결이 돼서 운이 좋게 좀 시간에 차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엔투텍과 뭐 아이큐어 둘 다 모더나 백신 공급 이슈로 올랐었죠. 엔투텍도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데 오늘 갑자기 뉴스에 아이큐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내일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깜짝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 좀 상으로 좀 마감을 했고, 내일은 이쪽 안에서 변동성을 무지하게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종합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면, 시장 오늘 굉장히 좀 견조한 상승이 많았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가 많았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 속에서 코스피 100,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 100이 2%대, 그리고 코스닥이 1% 미만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나마 오늘 그래도 IT 섹터와 기타 이제 종목군들이 골고루 올라줬기 때문에 비교적 견조한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일단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이 고가에서 갭을 들었죠. 상승의 이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고 섣불리 인버스를 잘못 잡게 된다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크게 또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여차하면 이게 상승이 무서운 게, 또 여차하면 이 상승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파동을 예상을 하면 1, 3, 5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파동의 끝은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가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을 보면 네 일단 아래 꼬리를 계속 잡아주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의 흐름이 연속되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지속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상승이라고 하면 IT 반도체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IT 반도체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먼저 좀 보죠. 오늘도 3,700억 이상의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7만전자라는 수식어가 요새 붙고 있죠. 7만전자로 향한 네, 폭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고 며칠 있다 또 한 번에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20% 가까운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도 강한 상승이 연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틀 동안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그간의 박스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을 실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8,800억의 거래 대금과 오랜만에 3천억대 이상의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돌파가 나왔는데요. 하이닉스도 10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10만원을 일단은 보고 뭐 조정을 받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현대차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좋은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IT 반도체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장 수급이 다시 돌아와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번에 체결된 뭐 FDA라든지 미국의 제네시스 2만대 사전 예약 이슈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슈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다소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음봉 이후에 아래에서 갭을 메우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지속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의 히어로는 다름이 아니라 금호산업이에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금호산업이고요. 오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전일 이 상단 그리고 전일 이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에서 왜 매매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터치하고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은 강한 상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18% 가까운 갭 들고 좀 밀렸다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좀 강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이제는 뭐 그림의 떡으로 보여지는데, 금호산업, 아시아나 ITT,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전부 다 상이죠. 이제 내일 매도를 다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강하게 다 상한가에 들어가서 매매를 못한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중간중간에 뭐 진에어랑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을 들어가서 매매를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단타 스캘핑 정도뿐이 의미 없는 매매만 좀 진행을 해서 별로 이제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 이 최대 거래량 터지고 최대 관심 종목은 이쪽 섹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보죠. 롯데쇼핑.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조정을 기다려서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오면 매수로 그냥 대응하면 되고, 오늘 보면 현대 미포조선 최근에 수급과 이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 예전에 카타르 LNG선 대박을 낸 다음에 오랜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러한 고점을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의 흐름이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거대 거래량 이후의 흐름이라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 반도체 진매트릭스 잠깐 보죠. 진매트릭스 오늘도 큰 폭의 장중에 반등 좀 있었어요. 5%대 반등은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물량 매도 없이 그냥 홀딩을 하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22,000원 이상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있죠. 아이큐어나 진매트릭스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큐어 오늘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는 아이큐어를 무조건 떨어지면 매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8% 시간 외에서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이 이슈가,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이슈가 찐카일 경우 이거를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눌림의 강도가 시간 외에서 한번 상이 풀렸을 때 56,900원이었습니다. 저는 56,900원에 매수를 일단은 했고요. 56,900원에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눌릴 자리에서 정확히 이게 떨어진 것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로 눌려서 이 자리고,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갭을 만들고 눌려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를 끌고 올라간다면 이 음봉을 제압하는 뭔가의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내일은 어찌됐든 이 종목을 한번 대응을 보고자 하고요. 자, 영화금속. 영화금속은 오늘 하루 종일 좀 실험을 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는 나왔는데 마지막에 물량을 좀 들고 넘어가서 시간 외에 마지막 타임에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장 아마 갭을 들 거고, 이 갭 구간이 여기서 보면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런 구간까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관점인데, 일단 2670원 구간, 2670원 구간이 저항 구간이에요. 2670원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 거의 2600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매도를 했고,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도 9%대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종목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동성 매매로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 변동성의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예. 시가총액도 적어서, 그래서 내일은 매도를 잘 대응하셔야 네,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도 이런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지켜주고 좀 올라갔죠. 이런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좀 지켜주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또 잘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자, IT 볼게요. IT가 너무 좀 아쉬워요. 시초가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시초가부터 못 잡아서. 자, LB세미콘 11만 5천원까지 봐야 되고, 한미반도체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미반도체도 거의 다 올라와서 내일 좀 밀렸다가 이거를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도 지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IT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테스, 반도체 장비죠. D램, 테스가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SK, 적층이죠.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아마 얘는 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제가 놓쳐서 얘는 못 들어갔죠.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마이크론이 176단, 그러니까 176층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다. 현재 반도체는 쌓는 기술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쌓는 기술로 최강의 종목들은 이 PSK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하나 마이크론하고 PSK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반도체가 가면 소재가 따라가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 소재 쪽 섹터가 뭐 움직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는 SK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을 고민하다가 SK 머티리얼즈 말고 솔브레인을 좀 들어갔는데 좀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브레인 또한 시가총액 1조 8천억에 굉장히 또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이 소재죠. 소재 강광액과 이 에칭가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보이는 종목이고, 또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을 다 발표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려가 없죠. 3분기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당연히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장도 관심 가져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반도체 D램 쪽에서도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가운데서 추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본다면 유니셈 또한 이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이 시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 하단을 지켜줬고, 이 안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을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에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파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셈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과거 이 종목도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대장 상승이 터질 때 엄청난 흐름을 또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신고가가 10,000원이겠죠.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셈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종목이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3분기 실적을 아마 실적 발표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리콘웍스도 지금 이제 LG 계열의 이 OLED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돌파를 이때 만들어진 이 돌파 갭이 있었죠. 이 갭을 지금 다 메우는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장 돌파의 흐름이 나올 텐데 완벽한 돌파가 나올지 좀 봐야 되고, 돌파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아래 꼬리를 잡는다면 51,100원 정도의 흐름이 참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주부터 라이브 방송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